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준석 그 대표 도박을 했습니다. 도박. 이 가처분 신청을 예. 했는데 할지 안 할지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는데 결국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법원에서 인용이 되면은 이 권한 권한 대행 체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징계는 유효한 거고 네, 네. 권한 대행 체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 이것은 법원에서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준석 그 대표의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나는 상황, 그 그렇습니다. 상황까지 갈 것 같은데 왜 도박을 했다고 보시고 결과는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뭐 어쨌든 정치적 행위를 네. 본인이 그렇게 감행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다만 이게 가처분 신청이 받아지게 되면은 또 당은 또 대혼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데 네. 우리 당내에 또 법률 전문가분들이 좀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자신감을 가지고 네. 비대위 체제로 아마 이렇게 전환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거 다 검토를 했겠죠. 네네네. 예, 그리고 어차피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저번 그 소송을 했으면은 다시 당과 함께 하기는 좀 어려워지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또 이번에 뭐 창당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은 계속 이 당에 남아 있기를 좀 예. 많이 잔류하기를 많이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넘어서서는 안 되는 그 예. 선을 계속 넘고 있다 그런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좀 엄중하게, 왜냐하면 당 대표라면은 당의 구성들을 어루만지고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당 대표가 자꾸 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 분란을 일으키는 모습 내부 총질. 비춰지면은 그게 이제 내부 총질로 비춰지게 되면은 상당히 좀 아프지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부 총질과 당금질은 다르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예. 총질은 바로 치명적인 치명상을 입히는 예, 예. 거고, 상처를 입히려고 하는 거죠. 당금질은 단단하게 만드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현명한 판단을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예. 그 당을 아끼는 그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좀 전자에 가깝다는 네.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준석 당대표는 지금부터라도 좀 당대표로서의 좀 이렇게 화합하는 모습을 좀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제 겨우 석 달입니다. 오늘이 석 달인데 이 100일도 되기 전에 여당이 비대위 체제로 들어갔는데 지금 이번에 비대위가 엄청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8월 28일 되면은 민주당에서 초강성 지도부가 탄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초강성이에요. 초강성입니다. 이재명부터 시작해서 예, 최고위원들 전부 다 정청래부터 맞습니다. 초강성이 고민정이 예, 고민정 이렇게 초강성이 탄생을 하는데 예, 이 부드러운 그 부드러운 비대위, 강단이 좀 없는 듯이 보이는 비대위, 과연 그 상대를 할 수 있겠느냐? 좀 하여튼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하셨어요. 바지 사장이 될 수도 있다. 주호영 비대위가 확정이 되기 전에. 저는 뭐 누구든지 간에 좀 소신이 있는 비대위가 돼야 되고, 국민들이 야, 전애들 비상적인 상황에서 지금 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밋밋해 버리면은 네. 진짜 우리 속된 말로 이제 그 나물의 그 밥, 네. 바지 사장의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로 말씀드렸거든요. 이왕 이제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으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우리 당이 좀 안정적으로 안전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저쪽 상대 쪽은 초강성 지도부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 좀 아쉬운 것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를 좀 잘 알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응대해야만이 저는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필요하다면 저야 그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는 당을 위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게 함께 할 의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대위가 해야 될 일들은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이준석 리스크 해소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내 문제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당 안팎에 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진 이유는 경제 문제거든요. 민생이 어려우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사실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빵을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응답이 없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네. 어려운 민생을 네. 좀 갈증을 해소시키려고 하면은 저는 우리 당에서 네. 비록 비상대책위원회지만 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좀 민생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 네. 그런 행보를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앞으로 이제 당내 여러 가지 갈등 네. 말씀 주신 뭐 이준석 대표 리스크라든지 네. 또 전당대회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걸 매끄럽게 이걸 잘 정리해 나가는 그런 비대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부 총질 좀 하지 말고 이제 이재명 체제가 들었으면 외부 총질, 외부에 대해서 또 총질을 좀 하는 전투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내부 총질 이런 말을 누가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그 좀 거친 표현은 네. 서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뭐 잘한 게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걸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서 응답하지 않을 건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묵묵하게 오로지 국민만 바라봐도 좋겠어요. 네. 저는 야당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네. 국민을 두려워해야죠. 예. 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상대는 이제 국민이라 생각하고 네. 국민들께 정말 봉사하고 네. 국민들께 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난다면은 저는 야당의 그 예봉을 꺾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도 좀 민생을 챙기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민주당의 견제를 좀 막아내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비대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준석과 타협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비대위 활동 기간을 그 9월까지만 하자는 게 있고 내년 1월까지 가자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까지 가면은 이준석의 징계가 1월 8일 날 풀려요. 그러면은 1월 중순 이후에 전당대회를 하면 이준석이 다시 재출마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조건으로 나중에 이 가처분도 철회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준석 리스크는 내가 잘 관리했다. 이것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그런 시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럼 더 갈등은 계속 이어져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당원인 경우에 윤리위에서 6개월 중징계를 받으면은 이거는 다음에 공천권도 안 됩니다. 공천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천권도 안 된 사람 당 대표로도 내세울 수 있습니까? 근데 뭐 자격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리할 거는 말끔하게 정리해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저 개인으로서는 뭐 안 된 일입니다만은 아직까지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이 결과가 올해 안에 결정이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너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적인 그 판단이 아직 남아 있어서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그 문제는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적으로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타협을 해도 절충을 해도 결국은 그것을 키는 경찰이 지고 있는 셈이네요. 경찰이 지고 있는 키는 결국은 이준석 본인의 잘못 때문이고 본인이 그리고 역사상 여야를 통틀어서 역대 당 대표 여당 야당 통틀어서 당 대표가 윤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아주 부끄러운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그냥 대충 넘어가고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 정당이 상당히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비대위 활동을 언제까지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저는 그 활동은 올 12월 정도까지 12월 한 3, 4개월 정도 하면서 그 정도면 해도 충분하다 보거든요. 사실은 집권당이 비상대책위를 꾸렸다는 자체가 3개월 만에 정말 국민들께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는 저부터 우리 구성원들 모두가 국민들께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걸 정말 짧게 하고 빨리 정상적인 지도 체제가 구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